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으로 혈당 스파이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혈당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아서 인슐린과 인슐린 리셉터와 췌장을 아껴 쓰는 것이 당뇨를 비롯한 대사성 질환과 간 질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이 내 질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염증 유전자, 발암 유전자, 노화 유전자를 비활성화시키는 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두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려면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나 생각하셨겠죠.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혈당이 안 오를 테니까 이 타이밍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탄수 식이요법 케톤식일 겁니다. 자, 저탄수 식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명쾌한 한의원 초창기 시절엔 저에게 딱 하나의 식이요법을 추천하라고 하신다면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권하겠다고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저탄고지 식이요법으로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보다 오히려 저탄고지 식이요법으로 몸이 망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된 환자분들을 더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탄수 케톤식을 추천하던 그때 당시보다 더 광범위하고 정세가 위중한 질환을 많이 치료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뭔가 좀 관점을 다변화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질환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딱 하나의 솔루션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유튜브 영상으로 뭔가 이렇게만 하면 다 낫습니다 식의 막강한 해결책을 바라시는데 제가 환자분을 보는 실력이 늘어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일반적인 답변을 해드리는 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최적의 식사법을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과거에 열심히 추천했던 저탄고지 식이요법의 맹점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탄고지 식이요법 자체는 나쁜 컨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탄수 섭취를 줄여서 체내의 당 대사 경로를 쉬게 하고 지방 대사 경로를 활성화해서 케톤체를 주된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오랜 세월 과로하고 고장나 있던 부분을 고치고 저하되거나 잠들어 있던 여러 세포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좋습니다. 물론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하면서 컨디션이 오히려 악화되었던 분들은 주로 드셨던 버터나 오일, 커피, 용류나 달걀, 자주 쓰는 향신료 등의 알러지가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알러지가 없다는 전제하에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 있는 질환을 가진 분들이 하시면 좋은 식사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탄고지 식사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식단을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환자분들만 대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저탄고지 식사법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주재료인 지방과 육류와 야채 모두 질 좋은 것으로 선택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은 식사법에 싼 값의 저질 식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탄고지라는 게 삼겹살만 매일 배부르게 먹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 간헐적 단식 시간을 늘리겠다고 방탄커피만 주구장창 드시는 분들, 햄버거에서 빵만 빼고 먹으면 저탄수 식단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결국엔 영양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이로 보충되지 않는 영양소를 채우려면 영양제도 따로 구매해서 꼭 먹어야 합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리길 이 식단에 알러지가 없으면 된다고 했지만 칼로리의 70%를 지방으로 섭취하는 식단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버터나 오일, 육류 몇 가지에만 알러지가 있어도 타격이 큽니다. 장기간 이 식이요법을 유지할 때는 없던 알러지도 새로 생기기 쉽고요. 그래서 여러 식이요법 중에 가장 알러지가 많을 확률이 높은 식단이기도 합니다. 한때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다가 탈이 나서 오신 분들의 알러지를 치료하느라고 정말 바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는 식사법입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말이죠. 일단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하면서 건강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의 99%가 여성분들이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다이어트에 열성적입니다만 저탄고지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은 남자 쪽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식탐을 못 참는다, 단맛의 탐리간의 저탄수 식단을 못 버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탄수 섭취를 극적으로 줄이는 저탄고지 자체가 남자들의 신체에서 훨씬 잘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성들의 몸이 남성보다 저탄수 식단에 예민하고 나쁜 쪽으로 타격을 받기 쉽습니다. 저탄수 식단의 핵심이자 장점은 인슐린이 작동하는 호르몬 시스템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장점이면서 동시에 의도치 않게 호르몬의 균형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생애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불균형해지기 쉬워서 안 그래도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호르몬 질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탄수 섭취를 제한하는 저탄고지 식이요법이 인슐린 호르몬의 작동을 변화시키고 그것과 물고 물리는 각종 내분비 호르몬의 상호작용을 건드리는데 그것이 안 그래도 예민한 여성의 호르몬 시스템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우연치 않게도 케톤식을 개발한 사람도 발전시킨 의사도 한국에 도입한 분도 열심히 전파하시는 분도 다 남자분인데요. 케톤식으로 효과를 봤다고 강력하게 어필하는 초창기 멤버들은 다 남자들이란 말이죠.
그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 케톤식을 권하는 남자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치나 기대치보다 여자 환자분들의 신체 반응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처음 탄수 섭취량을 확 줄이면 흔히 말하는 키토플루라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탄수 섭취량을 극적으로 줄여서 몸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다 소모되고 케톤체가 생성되기 시작하면 메스꺼림, 구토, 변비 또는 설사, 위통, 두통, 짜증, 예민감, 무력감, 집중력 감소, 현기증, 근육통, 근육경련,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달달한 것을 먹고 싶은 탐닉도 생기고요. 몸이 당대사에서 지방대사로 엔진을 전환하면서 겪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케토시스에 돌입하고 며칠 이후부터 약 일주일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케토플루에 훨씬 취약하고요.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하는 여성 중 40% 이상에게서 호르몬 수치가 변하고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며 아예 생리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탈모, 불면증, 우울감,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저탄고지 식단이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줘서 다른 호르몬들과의 밸런스가 깨지게 된 것이고 신체가 탄수 섭취량이 줄어든 것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불쾌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애초에 유전적으로 당에 민감한 성향을 타고난 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저탄고지 식단을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저탄고지 식이요법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에게 저탄고지 식단을 강하게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설탕이 몸에 과민하고 불쾌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설탕 알러지로, 대사 관련 호르몬 간의 균형과 조율이 잘 맞지 않는 것을 호르몬 알러지로, 인슐린 분비 감소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거나 인슐린의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인슐린 알러지라고 스스로 정의하였습니다. 그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 자체에 더 매진해 왔고요. 다들 식사법을 통하여 다이어트를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교정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런 것보다는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호르몬 대사 체계를 교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빨랐습니다. 인체의 해독 기능 역시 알러지 치료를 통하여 간의 해독 체계를 담당하는 각종 효소와 조효소, 관련 있는 영양소와 독성 물질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을 바로잡는 것만 고려하자면 단연코 저탄수 식단이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에게 극단적인 저탄수 식단을 권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이론적으로는 저탄고지 식이요법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약이나 주사제와 병행할 때는 급작스러운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감독이 필요하니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외에도 대사질환이나 간경화 환자분들의 경우도 저탄고지 식이요법보다 차라리 곡물죽, 야채를 위주로 한 식단이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담낭과 담관에 문제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상황이 많아서 고지방이나 고단백 식이요법을 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저탄고지 식이요법과 반대쪽 끝에 위치한 고탄수 식이요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해도 훌륭하게 혈당이 저하되고 대사질환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당 흡수 속도, GI 지수가 낮은 통곡물, 현미, 야채 등을 섭취하면 똑같은 속도로 먹어도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식단의 경우는 혈당 스파이크 없이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케톤의 생성으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는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효과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간경화에 추천드렸던 곡물밥에 야채 스프에 직접 만든 두유를 열심히 권해드리던 중입니다. 간경화나 암 환자분들의 항암 식단, 간경화 식단을 권해드리려고 생각한 조합인데 당뇨나 이상지질혈증, 심혈관 질환 등의 대사질환 치료에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식단이 점점 인터넷이나 여러 언론에서 서서히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명쾌한 알러지 치료와 병행해서 해볼 식단을 모르신다면 곡물밥에 야채 스프에 두유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혈당 스파이크 영상에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렉틴 프리 식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일단 저렉틴 식이요법을 다이어트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질환 때문에 고려하시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기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새는장 증후군 환자분들의 경우는 아예 저탄수, 저당질, 저섬유질, 저렉틴, 저포도맵 식단으로 가야 합니다. 저탄수라는 말에서 저탄고지 식이요법과는 닮았지만 야채의 섭취를 현저히 더 줄여야 합니다. 제가 줄이라고 하기 전에 환자분들이 아마 아파서 많이 못 드실 거예요. 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야채식이 건강식이라면서 고기 좀 그만 먹으라고, 고기만 먹으니 그렇게 아프지 않냐고 구박을 한다면서 환자분들이 제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렉틴과 섬유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장을 자극하니 먹으면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아플 겁니다. 지방 역시 일부러 먹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마음 편하게 드실 것이 단백질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식단이 카니보어와 비슷해지는데요. 카니보어 식단에서 우유와 유제품은 권하지 않고요. 제 경험상 장이 안 좋은 분들의 경우엔 우유 알러지를 치료해도 유당분해 요소가 가장 나중에 회복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육류보다는 해산물, 등푸른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을 권합니다.
그래서 육류만 섭취하는 카니보어와는 좀 다르니까 잘 참고하세요. 이 식단 역시도 케톤의 생성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저포드맵 저렉틴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요. 명쾌한 체원장이 권하는 식단으로 크게 3가지 카테고리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자는 목적을 놓고서도 저탄고지 식이요법 단 한 가지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식단과 수많은 건강법이 있습니다. 또 좋다는 영양제도 많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많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처리돼야 하는 것이 있으니 알러지 치료입니다. 무엇을 먹는가 혹은 먹지 않는가는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한다고 해도 그 식이요법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고 저렉틴 식이로 효과를 봤어도 안 먹다가 먹으면 도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하고 나서 먹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수 있는데 먹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먹지 못하는데 안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혈당 스파이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당분과 탄수화물 등의 영양소와 대사 관련 호르몬, 즉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인슐린 수용체, 그리고 건강식으로 알려진 식재료들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합니다. 제가 간경화나 시보 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치료하는 것은 쌀, 콩, 식초, 각종 과일과 야채, 녹말, 동물성, 식물성 기름, 양념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음식과 식재료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그 식이요법을 하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명쾌한 체원장의 진료실을 와서 보신다면 도대체 명쾌한 알러지 치료 없이 무슨 건강을 논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먹는 음식이 약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먹는 것이 곧 여러분의 몸이 되고 몸을 작동하게 하니까요. 여러분이 건강한 것을 드시되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이 몸의 약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분들, 당뇨약을 평생 드시는 중이지만 혈당이 잡히지 않는 경우 등등은 대사 관련 호르몬에 대한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체중 감량과 연관해 있는 대사 관련 호르몬 이야기를 꺼내다 말았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 이야기도 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